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자, 설을 맞이해서 투자자 여러분께서 또 설 이후에 장세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로봇 테마에 대해서 꾸몄습니다. 자, 제목에서 느끼듯이 로봇 투자로 대박내는 방법.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명확하게 오늘 이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결국은 현재 시장 투자의 핵심은 많은 테마들이 있고 또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장주 테마, 핵심 대장주를 잡아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의 어떤 그 귀결이 됩니다. 지난 2, 3년 전에도 현재 전기차 테마 부분들이 IT에서는 전기차 테마의 부분들이 최고의 강세 테마였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부분들 대장주에 대해서만 굉장히 큰 시세가 났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순환매라는 것은 현재 크게 의미가 없다. 물론 순환매에서 순환매 상승들이 오지만은 그 상승의 비율은 시장 평균에도 못 미치는 어떤 미미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치료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코로나 치료제에서 굉장히 큰 시세를 좀 냈던 그런 부분인데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크게 시세를 냈던 그런 전례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핵심 대장주, 그다음에 핵심 주도주만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순환매에 대한 또는 후발주에 대한 투자 논리는 그렇게 맞지는 않다. 다만 시장의 어떤 평균 정도를 겨우 따라가는 수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테마의 대장주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로봇 투자로 대박 내는 방법을 현재 그 준비를 좀 했고요. 또 2023년 장이 또 새롭게 좀 떠올라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2022년이 굉장히 큰 투매 장에서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길적 반등이 되고 있지만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코드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섹터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두각을 보이는 섹터, 이제 고성장 산업의 섹터들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급등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로봇 테마가 다시 한번 전기차에 이어서 큰 테마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물론 작년에 로봇하고 메타버스는 한번 큰 폭의 시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세를 주다가 주저앉았고요. 메타버스도 시세를 주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떠올라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의 주도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봇 테마. 로봇 테마는 같이 연관된 테마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아래에 보시다시피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 세 개는 매우 밀접하게 톱니바퀴처럼 현재 그 연결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현재 하드웨어라면은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이 좀 해당이 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처럼 똑같은 자율주행 코드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쪽도 필연적으로 떠올라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메타버스가 왜 존재를 하느냐. 요거는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산업이고 빅데이터는 현재 그 IT 부분에서 또는 온라인 세상에서 계속해서 구현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그걸 연결하는 부분에서 필수적인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은
따라가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의 시대에서 우리가 모빌리티 시대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분명히 대부분 제시를 합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모빌리티 어떤 시대가 있지만은 공장 같은 경우도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입니다. 공장 자체가 하나의 스마트폰화 시킨다는 개념에 좀 해당이 되죠. 디지털 트윈의 세계에서 마찬가지 이걸 이제 커다랗게 확대가 된다면은 메타버스가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부분들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섹터는 같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가장 쉽게 우리가 이야기 쉽게 보면은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 노예하고 그 농촌 시대나 농업 시대나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성행이 좀 됐죠. 이런 부분에서 노예 제도가 파괴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파괴되냐면은 기계 산업이 등장하면서 노예를 대체를 하게 되죠. 그래서 파괴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많은 혼란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인간을 좀 대체하는 부분들이 또 노동력을 대체하는 부분들이 로봇에서 각종 전문 직업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초의 화두의 사건은 바로 현재 알다시피 이제 마징가 Z라는 만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대한 기계 인공지능 그때 당시는 인공지능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머리 위에 올라가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수영장이 갈라지고 또 거대한 로봇이 나오고 거기서 머리 위에 사람이 앉아서 모든 것을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슈퍼컴퓨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부분으로 현재 각색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새 나온 로봇의 트렌드를 잠깐 조사해 보면은 앞으로 미래가 가야 될 방향성이 분명히 잡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은 로보카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살아있는 뇌만 살아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신체 장기를 기계로 대체하면서 영생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로 꾸며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로봇 그다음에 트랜스포머는 그야말로 이제 미래의 어떤 세계를 실제적으로 연출을 좀 했던 그런 좀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영화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미래 영화의 트렌드의 시사점에서 제가 왼쪽에 있는 볼 보시면은 주라기 공원 아일랜드라는 어떤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기 공원은 그 옛날 공룡 부분들을 이제 피를 빨아먹는 모기에서 DNA를 추출해서 공룡을 다시 한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물 복제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아일랜드는 자기가 똑같은 인간을 섬에서 복제를 해서 장기를 어떤 현재 배양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펼쳐진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에도 상당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매트릭스나 아바타는 뭡니까? 매트릭스는 새로운 공간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이 작용이 되고 있다. 현재 공간이 중첩이 되고 있다는 디지털 트윈의 세계이고 아바타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새로운 세계의 아바타가 새로운 캐릭터를 가지고 사는 어떤 세상을 이제 꿈꾸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그 자기의 아이콘, 부 캐릭터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영화 트렌드의 또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아이언맨의 실사판입니다. 로봇과 웨어러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걷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주고 좀 있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에서 이제 웨어러블 새 브랜드 이제 부분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그 로봇 웨어러블들이 하나 둘씩 실행이 가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의 핵심 스토리는 뭡니까? 심장병에 걸린 이제 억만장자 과학자가 현재 이 부분들을 웨어러블을 입고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그 스토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자 아이로봇의 이제 실사판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영국의 어떤 그 현재 엔지니어 그룹이 실제 아메카라는 저 왼쪽에 제일 보시면은 실제 사람하고 대화하고 표정도 거의 말도 하는 그런 부분들 완벽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재 만들었죠. 그다음에 가운데를 보시면은 완벽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소피아라는 여성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스스로 그래서 뭐 소피아라는 캐릭터의 어떤 인간은 인터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초빙도에서 뭐 예전에 이제 박기영 그 과학기술 장관하고 현재 면담도 하고 이런 전 세계적인 스케줄을 소화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현대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거를 보면은 거의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스스로 춤도 추고 덤블링까지 하는 완벽한 자율주행의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뭡니까 건물 경비원이 없고 로봇이 현재 경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로봇학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 택배도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하나둘씩 상용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도 완전한 무인 시스템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폰 하나의 거대한 모빌리티처럼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산업의 흐름에서 시장이 하나둘씩 조금씩 개화되고 하나의 꿈이 아닌 실제 매출이 조금씩이라도 일어나는 어떤 꿈의 종목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그 이 전기차 부분이 있죠. 전기차 부분에서는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왼쪽에 이제 테슬라의 상해 공장, 오른쪽에 이제 기아의 체코 공장은 완전 무인은 아니겠지만은 거의 무인으로 로봇 현재 관절 로봇, 현재 협동 로봇이 거의 부분 뭐 조립만 하는 거, 그다음에 뭐 구부리는 거, 뭐 드릴만 박는 거, 아니면은 구멍만 뚫는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진행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생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공장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물류 배송에서도 지금 알리바바나 그 현재 아마존의 택배 공장을 보면 실제 현재 그 공장 창고 서랍에서 물건을 집어서 현재 그 로봇 그 카에다가 싣고 현재 하는 배송 부분 그다음에 실외 배송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둘씩 거의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현재 마지막에 실외 배송 부분들은 아직 상용화 길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거의 이런 그 물류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개념은 우리가 알기 쉽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쉽게 이제 보는 부분들은 현재 왼쪽에 있는 뭐 드론 그다음에 조그만 어떤 그 AI 스피커 뭐 이런 그 부분들 또 이제 포함이 그 전기차 부분들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은 핵심적인 내용들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직종에 해당되는 거 현재 안내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그 전문적으로 수술을 하는 로봇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하나는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로봇도 있을 거고 서빙하는 로봇도 있고 전문 직종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서비스 로봇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그 내용이고 또 산업 현장에서는 바로 산업 제조 현장에 쓰는 부분들도 좀 있는 뭐 그런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부분적인 부분들은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가장 완벽한 기술적 난이도의 최고봉에 있는 부분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에서 하는 사족 로봇, 이행 로봇, 이족 보행 로봇이 굉장히 고난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어린 아이가 서너 살 때까지 제대로 걷지를 못하잖아요. 걷고 쓰러지고 그만큼 이족 보행, 사족 보행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부분인데 그 기술적 난관을 꽂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 레벨에 봤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거의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대장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 없는데 뭐 1조 원 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자 실제 따지고 보시면은 바이오는 임상 3상이 돼야지 매출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장을 제패한다는 그 기술적 가치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조 10조를 못 간다는 뜻도 아니고 못 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작년에 메타버스 종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는 그 신풍제약이나 이런 이 바이오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로봇 테마의 흐름들을 다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전 세계 로봇 시장의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로봇 테마 중에서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 그 시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 로봇,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 로봇이 있는데 어디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하기 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로봇 분야별 시장 규모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은 가장 크게 왕성하게 그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제조용 로봇입니다. 제조용 로봇에서 가장 큰 지금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 부품이나 이런 데서 당연하겠죠. 공장 자동화부터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 서비스 로봇이나 개인 서비스 로봇은 매출은 적지만은 이제 시장이 개화되고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장은 관리하기도 쉽고 단조롭고 변수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상용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문 서비스 로봇이나 개인 서비스 로봇은 인공지능도 많이 발전이 돼야 되고 또 자율주행 개념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이제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 과정이 조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문 서비스 로봇에서는 서빙, 그 다음에 건물 청소, 그 다음에 운송, 물류 운송, 야외 배송 이런 부분에서 폭발적 성장력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보면은 산업용 로봇입니다. 전문 서비스하고 산업용 로봇인데 산업용 로봇에서는 여러 가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나만 찍으라면 협동 로봇입니다. 인공 팔로 이렇게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묘사하는 그렇죠? 드릴만 전문적으로 뜯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부착을 한다든가 이런 로봇 관절, 그러니까 협동 로봇을 만드는 업체 이쪽 위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수천 명, 뭐 수백 명 정도 공장에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동작을 그대로 재현하는 부분들 앉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동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단순 반복만 하기 때문에 협동 로봇의 어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로봇 기업 중에서 이제 R&D를 가장 많이 한 투자라는 것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어떤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 많은 업체 중에서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현재 로보티즈 부분들이 가장 R&D 비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미래 성장성들이 있다는 것을 담보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두 개를 일단 높게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족 보행하고 사족 보행을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머지 그 부분의 협동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부분의 시스템이나 기술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또 실제 매출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언제 제가 제시를 했느냐. 작년에 서울경제TV 3월 달에 이제 빅사이클이라는 프로에서 제가 첫 시간에 처음으로 현재 로봇이 전기차 이후에 뜰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로봇 테마의 대장주로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대장주를 마인즈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떴을 때 현재 떴을 때 첫 프로에서 1월 3일 첫날 방송한 종목에서 특징주가 레인보우를 좀 떴길래 레인보우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고 또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로보티즈다. 그냥 기술적인 어떤 레벨 등급을 매기자면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크게 올랐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런 쪽의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봉이 지금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준비된 화면에는 주봉상으로 보면은 24주입니다. 6개월의 상승과 조정을 보이다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한 달 시세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큰 대세던 상승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2단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인데 지금이 일단의 꼭지가 안 왔고 뭘 조정 뒤에 다시 가는 흐름들이 존재를 한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일봉 차트를 한번 다시 HTS를 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그 삼각수렴형의 끝자락에서 현재 치고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거의 한 3주 거의 이제 시세를 낸 지 지금은 약 10일, 그러니까 거의 한 3주 정도 됐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일어날 수도 있고 좀 한 번 더 올라갔다 갈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 20일마다 또는 21선마다 반복이 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월봉상 적일병입니다. 보통 적산병의 개념이 될 수 있고요. 또 월중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오면은 그러니까 급락을 계속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이 기간 조정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하거나 아니면은 후발주 아직 시세가 안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하실 부분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점에서 32,000원에서 출발해서 지금 64,000원입니다. 100% 더블이 났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조정을 보이고 한 번 더 올라가면 보통 전기차 몇 배 났죠, 시세가? 4배, 8배가 났습니다. 사실은.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작년 메타버스도 기본이 4배를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이. 그런 부분에서 조정자리를 우리가 기다려보는 게 좋다. 조정 없이 가면은 어차피 이제 패스를 하는 거고 다른 섹터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대적 테마는 사실 뭐 4배, 8배, 심한 것은 10배 정도까지 갔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에서는 바이오가 틀리기 때문에 매출 없이는 절대 모더라가 아니다는 것을 작년 메타버스에서 바로 정확하게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마인즈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관련입니다. 가상 인간이 나타나서 가상 앵커를 만들어내고 가상 아나운서가 어떤 방송을 진행하는 가상 인간 솔루션도 되고 또 인공지능 관련된 솔루션도 되는데 인공지능에 관련된 모든 디바이스에 다 확장이 가능합니다. 호환도 가능하죠. 키오스크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로봇의 인공지능 장착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와 결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상담원, 전화 상담원, 녹취록, 녹취 기사 이런 여러 가지 부분까지 함께 진행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인드랩을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바로 문화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 제가 이제 요거를 현재 작년 3월달에 굉장히 크게 강조를 좀 했던 종목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처음에 이런 부분들인데 최근에도 지금 이야기를 했던 데가 급락이 왔을 때 제가 1월 5일 날 목요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이야기를 좀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뜨고 나서 로보테마즈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로보티즈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던 중에서 마인드랩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마인드랩을 현재 이날 그러니까 방송 날이죠. 이날 뭐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 이후로 굉장히 많이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인드랩 한번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뭐 실제적으로 그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은 4만 원대 가격이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제 한 좀 올라왔죠. 근데 저점에서 거의 한 더블 가까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전고점까지 간다면은 4만 원 이렇게 좀 진행이 되죠. 근데 4배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일봉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 급락이죠. 1월 5일 날이니까 이날이었습니다. 이날이었는데 제가 이날 뭐 생생하게 기억을 할 겁니다. 방송하면 그대로 틀어보시면 똑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21주기 탄생 파동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추세가 보통 21선이 깨지면 끝났다 하지만은 바닥에서는 그런 것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N자형으로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크게 2단으로 올라갔고 물론 여기서는 좀 숨구르기가 되지만은 한번 이격 조정,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왜냐하면 정고점 돌파 안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죠. 이런 부분에 약간 혼란한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은 서서히 매물이 안정이 되면서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마인드랩, 그러니까 이격이 충분히 조정된 뒤에 두 개를 보라는 뜻이지 직접 이거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기술적 난이도에서 좀 더 아랫단계. 그러니까 사적 보행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적 보행도 힘들어서 못 만드니까 바퀴 달린 걸로 만듭니다. 그만큼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자, 바퀴 달린 거에서 실내 현재 호텔 서비스 로봇팔이 와서 그러니까 로봇팔 같은 경우는 현재 공장에서 딱 현재 붙박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동작만 하잖아요. 이거는 능동방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동으로 하면서 모든 이제 팔 동작을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능동 방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내 일개미 그다음에 실외에서는 실내에서는 직개미, 실외에서는 일개미 그런 실증 이런 부분들이 로보티즈 하고 있는데 로보티즈는 LG의 2대 주주가 있습니다. 로보스타는 LG가 직접적으로 1대 주주면서 계열사로 이미 이제 편입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레벨 단계에서는 이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로봇 관련된 실증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외 자율주행은 시범 구역에서만 된다는 거. 다만 지금은 매출은 이제 공장에서만 된다는 거. 요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자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 현재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로보티즈는 아직 안 켜놨네요. 자, 한번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서서히 하나 뭐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아직 시세다운 시세가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직전 고점 절반, 그러니까 절반에서 현재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이 정고점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인 다음에 신고가가 한번 저는 날이라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분들은 요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1월 3일 날 로보티즈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둬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은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 이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부품인데 가장 먼저는 로봇 칩 관련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로봇 제어가 가능한 현재 모션 제어 칩 이 부분들도 아진엑스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고 또 소개까지 좀 했었습니다. 네, 1월 5일 날 같이 이제 소개를 좀 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부품이라 할 수 있는 로봇의 핵심 관절 부품은 감속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터 감속기 뭐 현재 이걸 하나의 모듈화 시킨 것이 액추레이터인데 이런 것을 만든 업체 기술력 있는 업체 부분들이 SPG가 있습니다. SPG 부분도 상용화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동식 로봇은 무엇으로 움직일까요? 배터리 팩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최근에 로봇 전용으로 배터리 팩을 납품하고 있는 이렌텍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고 또 로봇에 대한 현재 인식 센서 이 부분들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간 것도 그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 SPG나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닥에서 이야기했는데 다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 노란톡에서 현재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까지 이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왜 그 노란톡에 오셔야만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선행학습이 중요한지 이거를 피부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선행학습을 했고 최근에 근데 그보다 더 큰 선행학습은 사실 작년에 했잖아요. 근데 했으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것이 간다. 이렇게만 언급을 현재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장세가 펼쳤을 때는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당황하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드린 것은 뭐냐, 가장 먼저 상용화되는 부분이 뭐라고요? 제조, 공장 물류, 공장 로봇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역시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공장을 스마트폰화한다는 겁니다. 공장 자체를 사물 인터넷 개념이죠. 모든 것을 로봇, 자율주행 이런 부분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게끔 공장을 하나의 거대한 기계, 거대한 시계에 거대한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AR 글래스가 착용이 되고 이런 것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여기서는 돌발 변수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하기 때문에 무인 지게차 현재 그 공장에서 하는 물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상용화가 될 수가 있다. 변수가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주목을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LG에서 투자하는 기업이 딱 두 가지가 있다. 로보스타는 직접 계열사고, 그 다음에 LG 그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 전문입니다. 그 다음에 로보스타는 그 다음에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전문입니다. 그러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로보스타를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됐나?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가를
쳤습니다. 상한가. 로보스타도 제가 공장 자동화 개념으로 하면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시면은 자 최근에 이제 이날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단기 고점에서 현재 이야기했는데 일주일 후에 정확하게 상한가를 솟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장 자동화의 또 순환매 이런 부분들도 학습이 되지 않으면은 다 놓칩니다. 그래서 노란통에 들어와서 종목 관련된 부분들이 선행학습이 돼서 뭐가 중요도 하는지 이것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이 정도로 하고 현재 시간 관계상 그러면은 그 다음이 이제 뭐가 뜰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플랫폼이 떠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새로운 세상 부분들은 전기차 시대가 먼저 열어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온라인 개념, 현재 빅데이터 개념, 그 다음에 가상화폐 개념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플랫폼은 정거장을 말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포탈 우리가 정보 검색할 때 이제 포탈 사이트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진입문에 해당이 되는 이 플랫폼을 차지한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어떤 가능성이 가장 많은 기업 요거를 제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먼저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비덴트는 약간 수급적인 종목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줄 부분들은 비덴트 같은 경우도 사실 고점에서 보면은 37,000원에서 10분의 1 도망이 난 3,70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3,700에서 조금 앞서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또 하나의 좀 할 부분들은 제가 아바타 영화를 이야기를 했죠. 중요한 것은 가상 공간에 내가 활동하는 공간에 나의 아바타를 대체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닌 비욘드 게임이죠. 게임이 아닌 게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실생활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걸 또 준비하는 부분들이 네이버 카카오 중에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넵튠이 있습니다. 가상인간과 메타버스의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탈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에 또 그 이제 빅테크에서 밀어주는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탈 이 메타버스의 플랫폼화 할 수 있는 기업이 좀 있고 카카오와 연동이 될 수 있는 강력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넵튠을 첫 번째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트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한번 뭐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 지금에 있는 어떤 세계하고 똑같은 디지털 트윈의 세계를 지도 위에 또는 현재 그 정보를 이제 사람이 볼 수 있고 또 기계가 볼 수 있고 AR 글래스를 가지고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기술이 맥스트라는 기업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AR 기술을 접목해서 현재 우리가 AR 글래스 안경을 쓰고 돌아다니면은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상가나 뭐 지하철이나 했을 때 각종 안내할 수 있는 콘텐츠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맥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안경을 쓰고 모든 사람이 공장에 들어가고 있고 모든 사람이 관광 안내했을 때 모든 걸 이 포탈을 작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맥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포탈 플랫폼의 어떤 성장로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좀 맥스트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특화되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기차, 전기차로 돌아가서 전기차는 쉽게 말하면은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전기차 안에서 또는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엔터테인먼트가 모두 차에서 이루어집니다.
차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 안에서의 이제 인포테인먼트 이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또 현대 이제 사람이 기계에 접근하려면은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HMI라는 뜻인데 휴먼 머신 인포메이션이라는 건데 이때 가장 먼저 접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타나는 자, 화면에 오비고는 어떤 회사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를 하는 부분인데 차량용 앞에 그 모니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웹브라우저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저가 있잖아요. 그죠? 애플에 보면은 뭐 안드로이드도 있고 iOS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듯이 똑같이 현재 차량용의 현재 웹브라우저를 만들고 여기다 앱스토어를 만들고 모든 차량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오비고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와 제휴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포탈을 할 수 있는 그 업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 시장을 계속 선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후발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독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장이 개화됐을 때는 아직은 시장이 개화가 처음 되어 있지만 후발주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시장이 잠식했을 때는 이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 어떤 기술적 가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암제 논리가 그거예요. 항암제 시장이 뭐 100주 1년에 100조에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보다 기술로 앞서 있는 것을 임상 실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5조 10조가 가는 그 부분 논리가 그겁니다. 지금도 메타버스에는 이제 또는 이런 신기술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포가 뭐 40, 50, 100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실제 현재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아직도 바이오 시밀러는 오래된 개념이 되지만은 지금 바이오 시밀러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현재 셀트리온 이 부분들은 퍼가 40, 50, 100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예,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시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로봇에서 현재 파생이 돼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또 그 이런 부분들 인공지능 관련된 또 자율주행 또 메타버스 이쪽에 소프트웨어 파워의 종목군들이 저는 굉장히 이곳 소프트웨어 단순한 소프트웨어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이게 메타버스라는 세상에서 플랫폼화, 포탈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모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진행할 수 있는 기능. 이게 제가 말했던 특징입니다. 넵튠 부분들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맥스툴,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만들어진 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해온 모든 사람이 모집되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비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뭐 현재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보안 관련 솔루션을 단순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포탈화 가능성이 가장 많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크게 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하는 업체,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왜 이렇게 작년에 크게 성장했냐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이는 시장에서 메타버스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세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서 한번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최종적인 정리하면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일 먼저 그 마인드랩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맥스트 넵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넵튠이라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 한번 그 이 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월봉의 사이클을 한번 봐볼까요? 월봉의 사이클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43,000원에서 4만 원 잡고 4분의 1 투방이 났습니다. 물론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서 바닥을 이중 바닥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일봉의 차트로 다시 환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제 21선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선, 61선이 현재 우상향이 돼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에 21선 저항,
조정, 그다음에 돌파 안착 이런 삼각 수렴형의 어떤 과정들에서 한번 크게 좀 튀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넵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장기 침체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첫 번째를 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로 좀 제시하는 부분들이 제가 맥스트라는 종목이죠. 이제 맥스트라는 종목군도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바닥권에서 이야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한번 크게 이제 튀어졌던 종목인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이야기를 했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 저점에서 보면은 고점까지가 8일, 조정이 8일 이 정도 됐죠. 그래서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접어주고 기간 조정이 있고 있으면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맥스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 현재 언급을 좀 드린 부분들이 오비고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비고라는 종목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비고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서서히 상승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도 이제 며칠 전에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지금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최근에 완만한 상승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 박스권 트렌드를 완만하게 진행되다가 상승의 가속 구간으로 접어들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한다 하면은 한번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로봇 테마가 있는데 대장주는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또 그 후속적으로 현재 기술적인 어떤 피라미드 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LG가 지금 하고 있는 로보티즈와 로보스타가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 이런 부분들이 아지네스텍이나 SPG나 또는 그 새롭게 로봇에 배터리 팩을 공급하는 이엔텍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와 연동이 돼서 로봇과 연동이 돼서는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떠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 그래서 소프트 파워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인공지능에서는 만지랩이 모든 기기와 호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대장주로 좀 됩니다. 물론 이제 솔트룩스나 기타 이쪽 관련된 영상 처리 기술, 뭐 음성 처리 기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포탈로 기술을 지배하는 회사가 최고의 봉이기 때문에 지금은 솔트룩스가 챗봇의 대중화로 먼저 앞서가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진화된 부분들이 이제 마인드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연결이 현재 메타버스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업체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넥스트나 오비고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파워가 굉장히 크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여기서는 이런 종목이 있고 이런 대장주가 있다. 그래서 순환매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적인 섹터별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자세하게 부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현재 그 차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행학습적으로 이런 부분들 실전 차트 맥점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는 순수한 현재 종목 학습 그다음에 차트 교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정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 이후에 상반기는 굉장히 큰 좋은 장이 펼쳐질 걸로 좀 생각하는 정강후약을 나름대로 투자 전략을 삼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섹터, 대장주의 파생 섹터에 대해서 핵심 대장주를 미리서 공부를 하고 투자 수익으로 연계를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런 배경적인 어떤
바탕학습을 통해서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시라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